공기가 이동하는 것을 쉽게 말해서 바람이라고 그래. 공기 이동. 그럼 공기는 어떻게 이동할까? 당연히 아니. 공기가 많은 곳에서 적은 곳으로. 봐봐, 우리가 물체가 떨어질 때, 낙하할 때도 어떻게 돼? 높은 위치에서 낮은 위치로. 그치? 열도 높은 온도에서 낮은 온도로. 그러니까 항상 많은 것에서 적은 것. 나중에 이제 우리 전기 할까? 전기 한꺼번에 묶어가지고 싹 할 건데, 전기도 전자가 많은 곳에서 적은 곳으로 이동한단 말이야. 그러니까 바람도 공기가 많은 곳에서 적은 곳으로. 그럼 공기가 많으면 어떻게 될까요? 그 공기의 압력이 높겠지. 그래서 압력이 높은 것을 우리가 고기압. 그래서 고기압에서 저기압으로 바람이 분다. 어째? 바람이 분다. 그래서 고기압, 기압이 높고 낮은 거. 그럼 당연히 이 기압의 차이가 크게 날수록 어떻게 될까? 바람은 더 세게 붑니다. 자, 그러면 고기압과 저기압은 어떻게 생길 거냐? 자, 이거는 우리 이미 앞에서 했는데, 따뜻한 지표면에서는, 자, 온도가 올라가지? 자, 온도가 올라가면 공기의 밀도는 어떻게 돼? 작아진다. 부피가 커지기 때문에. 그러니까 밀도가 작아진다는 것은 가벼워. 그래서 가벼운 공기는 상승하게 돼. 그래서 상승하면서 어떻게 될까? 단열? 아니, 공기가 올라가면 공기 덩어리가 상승하잖아. 그치? 그 압력이 낮아지기 때문에 단열, 팽창한단 말이야. 단열, 팽창. 자, 그러면 공기 덩어리가 단열이니까 열의 출입이 없잖아. 그럼 부피가 늘어나. 그럼 그 늘어난 부피 안에는 에너지, 열은 똑같으니까 같은 부피당 열은 줄어들지. 온도가 내려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단열 팽창하게 되면서, 자, 단열 팽창하면서 온도가 내려가. 그래서 온도가 내려가다가 어디에 도달한다? 이슬점. 그래서 수증기가 응결이 되면서 구름이 되는 거야. 자, 고위도에서는, 자, 그것이 이제 어떻게 돼? 얼음 덩어리. 빙정이 되지. 그치? 그래서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차가운 지표는 온도가 낮으니까, 자, 밀도가 높아집니다. 부피가 작아져서. 그러면은 공기가 하강해요. 자, 그러면 공기가 하강하면은 얘는 단열, 뭐가 된다? 압축이 된다. 왜냐면 고도가 낮아질수록 기압은 높아지니까. 그 공기 덩어리를 누르는 압력이 커지니까 단열 압축. 그 단열 압축하게 되면은 어떻게 돼? 부피가 줄어드는 대신 에너지는 똑같지. 그럼 같은 부피당 열이 많아지니까 온도가 높아져. 그러니까 온도가 높아지니까 구름이 생길 이유가 있어, 없어? 없어. 그러니까 단열 팽창일 때는 온도가 낮아져서 이슬점에 도달하기 때문에 구름이 만들어지는 거야. 하지만 얘는 단열 압축이 되면 온도가 올라가잖아. 그래서 구름의 생성이 일어나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기압일 때는 어떻게 돼? 구름이 많이 끼고 날씨가 흐리고 비가 올 수 있으면 고기압은 구름이 생기지 않으니까 어떻게 돼? 맑은 날씨가 나타난다. 자, 그래서 자, 지표면에서는 공기가 상승하니까 여기가 공기가 적죠? 그래서 저기압이 되고요. 자, 여기에서는 공기가 지표면으로 내려오니까 공기가 몰려버리지? 공기가 많지? 그래서 고기압이 된다. 그럼 바람은 고기압에서 저기압으로 어떻게 돼? 지표면에서 불게 되는 거야. 맞지? 그래서 바람은 자, 고기압에서 저기압으로 자, 분다. 자,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이제 우리 바람이 부는 거에서 물론 이제 이 고기압과 저기압이 나타난 이유는 뭐 거의 온도 때문에 온도. 지표면의 온도인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우리가 해류풍. 자, 해류풍인데 해류풍. 자, 쫙 보면 비열이라는 것이 있어. 비열. 자, 우리 나중에 이제 이거 열에 대해서 이제 할 건데 비열은 비 때문에 생겨요? 아니. 비열이라서 비 때문에 생겨요? 비열은 영어로 스페시픽이라고 그래. 스페시픽 히트 커패시티. 이걸 비열이라고 그래. 스페시픽 히트 히트가 뭐야? 열 용량, 수용한다는 거. 수용할 수 있는 양, 열의 용량.
그래서 스페시픽이라는 건 특별한 뜻이야. 그래서 비열이라고 했는데 어떤 물질 1g의 물질이 1도씨 변하는데, 자 1도씨가 올라가면은 열을 흡수하겠죠. 1도씨가 떨어진다는 얘기는 열을 방출하겠지. 그때 출입되는 열량이 비열이야. 그래서 1g의 물질이 1도씨 변하는데 출입되는 열량으로, 자, 근데 그러면 비열이 크다는 것은 뭘 뜻할까? 1도씨 올리는데 흡수하는 열량이 많다는 얘기고요. 1도씨를 낮추는데 방출하는 열량이 많다는 얘기야. 그러면 1도씨를 올리기 위해서 어떻게 돼? 다른 물질보다 더 많은 열이 필요하다는 거야. 다시 말해서 비열이 높다는 거는, 그러면 같은 열을 가하게 되면 온도는 어떻게 될까? 다른 물질에 비해서 적게 올라가거나 적게 떨어진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비열이 크다는 얘기는 상대적으로 뭐다? 온도 변화가 작다라는 거야.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야. 그래서 물은 비열이 꽤 커. 굉장히 커. 웬만한 금속보다도 비열이 크고 웬만한 물질보다 커요, 비열이. 자, 그러니까 우리 사람의 70%가 물로 이루어져 있잖아. 밖에 막 영하 30도야. 반팔 입고 나가도 어떻게 돼? 체온이 뚝 떨어져? 안 떨어진단 말이에요. 열은 많이 뺏기지만 온도는 천천히 내려간단 말이야. 밖에 막 폭염이야. 40도야. 패드 입고 나갔어. 체온이 확 올라갔어. 뭐 쪄 죽어? 당장 그것 때문에 이제 약간의 뭐 일사병 이런 건 오겠지만은 나가자마자 휘 이러지 않잖아. 그치? 체온이, 왜냐면 열을 막 흡수하더라도 온도가 아주 천천히 올라가니까 체온이 조금밖에 안 오르거든. 그래서 우리 이게 체온 조절에 굉장히 유리한 거야. 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자, 그럼 비열을 비교했을 때 물과 모래를 비교하면은 물의 비열이 모래보다 훨씬 더 큽니다. 여기가 바다야. 여기가 모래사장이야. 또는 육지라고 해도 돼. 그럼 낮에는 어떻게 될까요? 똑같은 태양빛을 받으니까 온도가 누가 높아? 그렇지. 얘가 고온이 되고 얘가 저온이 된다. 그럼 고온이면은 어떻게 돼? 상승. 저기압. 그치? 저기압이 되고, 자, 저온일 때는 하강. 공기가 모이니까 고기압이 되지? 그래서 낮에는, 자, 어디에서 부는 바람이 부는 거야? 고기압에서 저기압으로 해풍이 붑니다. 자, 이해됐니? 이런 식으로. 그러면, 자, 밤이 됐어. 자, 태양빛이 해가 졌어. 자, 식을 거 아니야. 누가 빨리 식어요? 그치. 바다가 아니지. 모래잖아. 비열은 물이 더 크니까. 그러니까 얘가 빨리 가열되죠. 빨리 식기 때문에 여기가 저온이고, 그럼 바다는 고온이야. 그래서 이제 바닷가 가면은 낮에는 바닷물이 시원하지만 밤에 들어가면 바닷물이 따뜻해. 진짜요? 낮에는 모래가 뜨겁지만 밤에는 모래가 시원해. 그래. 그것 때문에 그래. 그러니까 여기가 어떻게 돼요? 상승되니까 바다 쪽이 저기압이 되고요. 자, 여기는 하강하니까 바다 쪽이 고기압이 되지. 그래서 밤에는 어떻게 돼? 고에서 저로 바람이 부니까 육지에서 부는 육풍이 분다. 그래서 이한 해풍과 육풍이 바로 여기에 해당이 된다. 그러면 겨울에 그러면 밤에 그냥 바닷물 들어오면 따뜻해요? 상대적으로 따뜻해. 그러니까 오히려 따뜻해. 밖에 막 영하 20도인데 바닷물에 들어가 봐. 따뜻해. 그리고 그냥 따뜻해. 상대적으로 따뜻하다는 거지. 이게 그냥 따뜻함을, 그러니까 밖에 워낙 추우니까 들어가면 따뜻함을 느끼는 거야, 상대적으로. 그러니까 우리 몸에서 춥다, 차갑다를 느끼는 거는 상대적인 개념이야. 상대적인 개념. 내가 손을 60도씨 물에다가 넣고 있다가 30도씨 물에 손을 넣으면은 30도 물에 넣잖아. 그럼 어떻게 돼? 차갑다는 느낌이 들어. 근데 한 10도씨 물에다가 손을 담그고 있다가 30도씨 물에다 넣으면 어떻게 돼?
따뜻하다고 느낄 거야. 그러니까 차갑고 따뜻하다는 거는 상대적인 개념이야. 우리 몸에서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자극을 받아들이고 했을 때 피부에서 여러 가지 피부 감각이 있거든. 이거 중3 때 나오는 거야. 그래서 곧 있으면 이제 이거 끝나면 지구가 끝나면 그거 한 칸을 몰아서 달 거야. 그래서 그거는 상대적인 감각이야. 차갑다, 뜨겁다. 그래서 온도, 냉온, 뭐 냉각, 온각 이거 이렇게 하는데 이거는 온도가 절대적인 온도 기준이 아니라 상대적인 기준이다. 라는 거야. 바로 이제 이런 것들. 그 전에는 바로 화상을 입어. 아니 화상 안 입어. 60도씨 정도면. 뜨거운 물이지. 뜨거운 물. 펄펄 끓는 물이 화상 있지만 60도씨 약간 뜨거운 물. 이렇게 생각하면 약간 뜨거운 물. 이제 이런 식으로 우리가 표현할 수가 있다. 자, 그 다음에 자, 계절풍이라는 것이 있어. 계절풍. 그래서 계절에 따라서 바람의 방향이 달라지는 거야. 그러면 지금 이제 요렇게 우리나라 요렇게 보고 여기가 이제 바다잖아. 태평양 아니야. 자, 여기가 이제 대륙 우리나라 기준으로. 자, 그러면 여름에는 자, 대륙이 고온이 됩니다. 그렇죠? 여름엔 대륙이 고온이 되고요. 태평양이 저온이 돼요. 그러니까 여기가 하강하기 때문에 여기는 고기압이 되고요. 자, 여기는 상승하기 때문에 저기압이 됐지. 그래서 여름에는 자, 바다에서 자, 대륙으로 부는 해풍이 분단 말이야. 알지? 그래서 자, 요런 식으로 이제 해류풍과 비슷하게 요렇게 이제 분단 말이야. 그래서 여름철에는 태평 바다에서 불기 때문에 우리나라 여름 어떻게 돼? 습하단 말이야. 왜? 여기는 바다니까 습도가 굉장히 높잖아. 그치? 그래서 뜨겁고 습한 공기가 우리나라 오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상대적으로 여름에는 굉장히 덥다라는 거지. 근데 겨울이 됐어? 겨울이야? 그럼 겨울은 여기가 상대적으로 저온이 되고 여기는 상대적으로 고온이 된단 말이지. 그러면 여기가 이제 온도가 낮으니까 어떻게 돼요? 여기가 자, 고기압이 되고 여기가 저기압이 돼요. 그래서 겨울에는 자, 이런 식으로 부는 자, 차가운 요렇게. 그래서 뭐 자, 그래서 여기 이제 여름에는 우리가 이제 북태평양에서 여기가 북태평양이잖아. 북태평양에서 부는 바람이 불고 겨울에는 이쪽이 시베리아 쪽, 시베리아에서 내려오는 차가운 바람이 겨울철에 분다. 그래서 우리나라 여름은 덥고 습하고 자, 그다음에 겨울은 춥고 그치? 매서운 바람. 왜? 차가운 바람이 공기가 대륙 불기 때문에 춥고 매서워. 그래서 우리나라는 여름과 겨울이 극과 극이기 때문에 자, 외국에서 들어오는 외래종, 외래 식물이나 동물들이 버티지 못하고 버티지 못하는 이유가 바로 이 계절 때문에 그래. 계절 때문에. 자, 그래서 우리나라가 이러한 뭐 여름에는 너무 더워서 싫고 겨울 추워서 싫지만 그나마 그래도 우리나라가 좀 괜찮은 이유가 이제 오히려 요 계절 때문에 요게 받는 이득이 너무 많아. 계절 때문에. 기단은 그냥 말 그대로 공기 덩어리야. 근데 무조건 공기 덩어리라고 해서 기단이라고 하진 않고 자, 이 기단은 어떤 한 곳에 특정 장소에 오랫동안 머물러. 그럼 당연히 어떤 장소에 오랫동안 머물면 그 공기가 가지는 여러 가지 뭐 온도라든가 습도라든가 이거는 그 머물고 있는 지표하고 그치 지표 영향을 받겠지. 만약 지표가 바다면은 습할 거고 지표가 육지면은 건조할 거고 자, 지표가 따뜻하면은 공기도 따뜻할 거고 지표가 차가우면 공기도 차가울 거야. 그래서 기단은 같은 장소에 오랫동안 머물러 기온과 습도와 습도 등의 성질이 자, 비슷한 큰 덩어리의 공기를 우리는 기단이라고 한다. 그래서 기단의 성질은 기단이 머물던 장소의 성질에 따라 정해진다. 근데 이 기단이 공기덩어리가 움직여. 따뜻한 바다 위를 딱 지나가다가 차가운 육지로 올라가. 그럼 어떻게 될까? 기단의 성질은 온도가 내려가고 습도도 낮아지겠지. 그러니까 이렇게 기단이 움직이면서 만나는 지표면에 그 장소의 성질이 변하면 기단의 성질도 같이 변한다. 자, 그래서 공기가 고위도에 있으면 저온이라고, 저온 또는 한랭. 한랭이라는 단어로 써요. 한랭.
자, 저위도면은 공기가 따뜻하니까 온난이라는 표현을 썼다. 온난. 네. 그리고 바다 대륙이면은 건조. 자, 해양이면은 다습. 그래서 한랭 건조, 한랭 다습, 온난 건조, 온난 다습. 자, 이런 식으로 이제 우리가 얘기를 할 거야. 그러면 우리나라 주변의 기단은 어떻게 돼 있을까? 자, 크게 네 가지가 있다. 자, 대륙에서 부는 기단은 시베리아 기단하고 양쯔강 기단이 있고, 자, 여기 우리나라가 여기 있으니까 우리나라 자, 쭉 이렇게. 자, 그 다음에 이쪽에는 오츠케라는 바다가 있고, 자, 여기 북태평양이 있지? 그래서 4개 기단에 영향을 준단 말이야. 그러면 시베리아 기단은 어떻게 될까요? 근데 시베리아니까 겨울이고. 한랭, 건조가 되죠. 자, 양쯔가 기단은 조금 더 위도가 낮으니까 온난, 건조가 되고, 자, 오츠케 바다니까는 근데 고위도야? 그러니까 얘는 한랭 다습이 되고, 북태평양 기단은 온난 다습이 되는 거야. 온난 다습. 그러니까 우리나라 주변에는 4개의 기단이 있는데, 자, 이 시베리아 기단은 쭉 와서 우리나라의 겨울철에 영향을 줍니다. 자, 북태평양 기단은 자, 이렇게 오면서 우리나라의 여름철에 영향을 줘요. 여름. 자, 그러면 양쯔강 기단은 보통 이제 보면은 봄, 가을에 영향을 준다. 봄, 가을. 그 다음에 오츠케 기단은 이렇게 내려오면서 보통 늦봄, 초여름. 자, 초여름. 그래서 6월이나 7월, 요때 많이 영향을 줘. 그래서, 초여름에 오츠케 기단이 내려오고, 자, 북태평양 기단이 위로 올라가잖아. 그럼 둘이 만나. 근데 둘 다 다습이야. 다습이라는 얘기는 공기 중에 수증기가 많다는 얘기지. 근데 생각해봐라. 따뜻한 공기와 차가운 공기가 만났어. 그러면 이 차가운 공기하고 따뜻한 기단이 만나면 이 따뜻한 기단의 온도가 내려가잖아. 그럼 있을 점에 도달하면 어떻게 될까? 구름이 생긴단 말이에요. 그래서 얘네들이 만나서 뭐를 만드냐면 바로 우리나라의 장마 전선을 형성하는 거야. 그래서 보통 7월 달에 우리 장마가 오잖아? 장마가 오츠케 기단하고 북태평양 기단이 만나서 장마 전선을 이룬다. 그러면 성질이 다른 기단이 만나겠구나. 그치? 만나겠구나. 그러면 성질이 다른 기단이 만났을 때 그 만나는 면이 있을 거 아니야. 그치? 그 만나는 면이 있고 그 면을 중심으로 자, 지표면에 선을 그을 수 있겠지. 그럼 우리는 그걸 뭐라고 하냐면 전선이라고 그래. 전선. 전기를. 아니, 그 전선이 아니야. 그 전기가 아니야. 전기의 전선이 아니야. 자, 성질이 다른 두 기단이 서로 만난답니다. 그러면은 만나서 생기는 면을 전선면이라고 하고요. 자, 이 전선면이 지표면하고 만나면서 자, 우리가 지표면에 선을 그을 수 있지. 그러면 그 만난 지표면과 만나는 경계선을 전선이라고 얘기한다. 왜냐면 우리가 왜 지표면을 얘기하냐면 우리가 서 있는 곳이 지표면이고 자, 얘의 성질이 다른 두 기단이 만났을 때 거기에 여러 가지 날씨의 변화가 생기잖아. 그 날씨의 변화는 우리가 서 있는 요 지표면에서의 영향이거든. 그래서 우리가 이 전선, 그래서 요렇게 따뜻한 기단하고 자, 차가운 기단이 자, 이렇게 만났어. 그러면 만나는 지표면의 요 면을 전선이라고 하고 자, 따뜻한 공기와 차가운 공기가 만나는 면이 있지. 자, 요 면을 뭐라고 그래? 전선면이라고 한다. 알겠지? 그래서 이러한 그 서로 다른 공기가 만나니까 이 전선을 기준으로 여기는 차갑고 따뜻해요. 그럼 얘가 만약 나는 여기에 딱 서 있는데 자, 얘가 이렇게 이동해서 전선면이 이렇게 와. 그럼 나는 차가운 공기 속에 들어가잖아? 그럼 시간이 지나면 나는 어떻게 돼? 기온이 내려갈 거란 얘기야. 그러니까 이러한 어떤 기온이라든가 습도라든가 전선을 기준으로 기온, 습도, 또 바람, 풍향 등이 크게 달라진다. 자, 뭐가 크게 달라진다? 온도, 기온, 습도, 풍향. 이 세 가지가 크게 달라진다. 그래서 기온, 습도, 풍향,
자, 크게 달라진다. 자, 이제 전선의 종류 보자. 크게 네 가지가 있어. 한랭전선, 온난전선, 폐색전선, 정체전선. 자, 한랭, 온난, 폐색, 정체 네 가지가 있는데, 자, 한랭전선, 어이구 차가운 거네. 그래서 이게 지금 뭐냐면은 이 한랭전선은 찬 공기가 찬 기단이 따뜻한 기단 쪽으로 이동을 하는 거예요. 이동해서 자, 그럼 차가운 기단은 찬 기단은 온도가 낮으니까 그 기단의 밀도가 어떻게 될까요? 커. 자, 따뜻한 기단은 온도가 높으니까 그치? 밀도가 작아. 그럼 이 둘이 만나면 어떻게 될까요? 그렇지. 그래서 찬 기단은 아래쪽으로 파고들고 따뜻한 기단은 위로 상승한단 말이에요. 그렇지? 상승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 여기에 따뜻한 공기가 있어. 자, 찬 공기가 이렇게 이동해. 근데 찬 공기가 조금 빠르게 이동할 거야. 따뜻한 공기는 보통 천천히 이동하는 성질이 있고, 찬 공기는 빠르게 이동하는 성질이 있어. 그럼 찬 공기가 따뜻한 공기 밑으로 파고들겠지. 그래서 파고들면서 요렇게 돼버려. 자, 파고들면 따뜻한 공기는 어떻게 돼? 얘를 타고 위로 막 올라갑니다. 알지? 근데 찬 공기가 빠르게 이동하기 때문에 자, 얘도 어떻게 돼요? 빠르게 상승해요. 자, 빠르게 상승하면서 자, 어떻게 되니? 기온이 단열 압축되면서 구름이 만들어지겠지. 자, 구름이 요렇게 무슨 형? 저군형의 구름이 만들어진다. 그러면 찬 공기가, 찬 기단이 이렇게 빠르게 밀고 가잖아. 그러면은 요 전선면은, 요게 이제 전선면이 되겠지? 자, 어떻게 돼? 이쪽으로 이동하게 돼. 자, 이때 만들어진 전선을 한랭전선. 그래서 한랭전선의 이동 속도는 굉장히 빠르다. 한랭전선의 이동 속도는 굉장히 빠르다. 그래서 한랭전선, 찬 공기가 이쪽으로 이동하니까 따뜻한 공기 위로 빠르게 올려보면서 이렇게 이동하잖아. 그럼 우리가 정면에서 바라볼 땐 찬 공기가 나한테 오는 것처럼, 내가 여기서 바라본 찬 공기가 나한테 오는 것처럼 보이잖아. 그래서 이렇게 되면 찬 공기가 이렇게 이동하는 거야. 이렇게 해서 세모처럼. 이렇게 세모로 표시해. 이렇게 세모. 자, 이렇게 세모. 아, 찬 공기가 빠르게 이동하는구나. 그러면 따뜻한 공기는 이렇게 쑥 오르면서 자, 어떻게 돼요? 저군형의 구름. 그럼 저군형의 구름은 뭐라고 그랬어? 소나기가 내리겠구나. 그러면은 요게 저군형이니까 여기에 소나기가 내린단 말이야. 그러면 소나기는 기단 전선의 앞쪽에서 내리니 뒤쪽에서 내리니? 이쪽이 앞쪽이지. 앞으로 이동하니까. 그러니까 뒤쪽 좁은 면에서 소나기가 내린단 말이야. 좁은 면적에서 소나기가 내린다. 이게 바로 한랭전선이야. 한랭전선. 그러니까 찬 공기가 빠르게 이동하면서 뜨거운 공기, 따뜻한 공기를 위로 확 올려버리는 것이 한랭전선이야. 한랭전선. 자, 요거 이해됐지? 그럼 이제 온난전선은 뭐냐? 자, 이번에는 자, 여기가 따뜻한 공기예요. 근데 따뜻한 공기가 있고 여기가 차가운 공기예요. 근데 차가운 공기가 정체돼 있어요. 따뜻한 공기가 이렇게 천천히 이동해요. 천천히 이동해요. 그럼 따뜻한 공기는 차가운 공기 만나면서 어떻게 돼? 천천히 이동하니까 자, 천천히 이렇게 느리게 상승하겠지. 네. 그리고 차가운 공기는 무거우니까 어떻게 돼요? 높이가 낮아요. 네. 높이가 낮으니까 자, 요렇게 완만하게
이게 천천히 이동하면서 어떻게 돼? 이런 식으로 구름이 층을 이루면서 층운형의 구름이 만들어진다. 자, 그러면 따뜻한 공기가 어떻게 이쪽으로 이동하면서 차가운 공기를 밀면서 올라가잖아. 그래서 이렇게 이쪽으로 천천히 이동하게 돼. 이게 한랭 전선이야. 그럼 이쪽이 전선의 앞이 되고 여기가 전선의 뒤가 되겠지. 그치? 자, 그러면은 B는 어떻게 될까요? 전선 앞에서 내리니 전선 뒤에 내리니. 여기가 만난 여기가 전선이잖아. 그래서 전선 앞에 넓은 면적에서 가랑비가 내린단 말이야. 이슬비. 가랑비, 이슬비가 내릴 거야. 이것이 바로 온난 전선이야. 온난 전선. 자, 한랭 전선과 온난 전선의 차이 기억해야 돼. 한랭 전선은 찬 공기가 빠르게 이동하면서 따뜻한 공기를 위로 확 올려버리는 거고, 자, 온난 전선은 따뜻한 공기가 천천히 이동하면서 찬 공기를 타고 천천히 올라가는 거야. 자, 그래서 움직이는 그 기단이 움직이는 방향 쪽이 앞쪽이 되는 거야. 알겠지? 그래서 바로 이제 이렇게 되는 게 온난 전선이고, 자, 그런데 폐색 전선은 뭐냐면은 자, 여기가 저기압 지역인데, 자, 요렇게 해서, 자, 여기가 한랭 전선이야. 여기가 온난 전선. 그래서 온난은 둥글둥글. 둥글둥글. 자, 그래서 요렇게 돼 있다. 근데 얘네들이 이쪽으로 이동한대요. 자, 그러면 이동 방향이 이쪽일 때, 자, 움직이는 속도, 이동 속도가 누가 더 빠르니? 그렇지. 한랭 전선이 온난 전선보다 빠르니까 이 둘 사이 거리는 점점 좁혀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좁혀지면서 어떻게 될까? 요렇게 됐다가 자, 시간이 지나면은 자, 이렇게 겹쳐진단 말이에요. 그 겹쳐지면 동글세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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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글세모 이렇게 돼버려. 그럼 그게 다 일정한 거예요? 자, 이것이 폐색 전선이 되는 거야. 그래서 폐색 전선은 뭐다? 한랭 전선과 온난 전선이 합쳐지는 거야. 그래서 한랭 전선과 온난 전선이 만나서 겹쳐서 만들어진 전선이 폐색 전선. 그치? 이게 바로 폐색 전선이야. 자, 그리고 참고로 여기 하면 얘를 우리가 온대 저기압이라고 그래. 중위도 지역, 우리나라에서 발생하는 온대 저기압이고, 온대 저기압은 한랭 전선과 온난 전선을 모두 다 가지고 있다. 그 얘네들은 자, 어떻게 돼요? 폐색 전선으로 바뀐다. 자, 여기가 폐색 전선이야. 자, 여기서 요 전선의 모양을 잘 봐야 돼. 온난은 동글, 한랭은 세모. 자, 그럼 겹쳤으니까는 동글뱅이 세모, 동글뱅이 세모 이런 식으로 나타나겠지. 그치? 자, 그런데 이번에는 뭐가 있냐면, 자, 우리나라 6월 말에서 7월 중순까지 장마가 진다고 그랬잖아. 그러면 생각해봐라. 이쪽으로 오츠크의 기단이 내려온단 말이야. 자, 오츠크에는 한랭이지. 네. 자, 이쪽으로 북태평양이 올라갈 거예요. 자, 북태평양은 따뜻하니까는 온난이지. 네. 자, 이 둘이 만나. 그러면은 오츠케는 한랭이니까 요렇게 이쪽을 향해서 세모가 이렇게 돼 있을 거야. 자, 그러면 온난은 이렇게 해서 따뜻하니까 어떻게 돼요? 동글뱅이가 이렇게 가 있을 거예요. 네. 그리고 나서 이 오츠케 기단하고 북태평양 기단 두 기단의 세력이 비슷해. 그러니까 얘가 올라가서 미는 힘과 오츠케 기단이 내려오면서 미는 힘이 거의 비슷해. 그러니까는 특정 지역에서 얘네들이 오랫동안 머문단 말이야. 결국엔 누가 더 세서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얘가 세면 조금 더 내려올 거고, 북태평양 기단이 조금 더 세지면 위로 올라간단 말이야. 그러니까 우리나라 장마 오더라도 장마 전선이 어떻게 돼? 위아래로 계속 왔다 갔다 하잖아. 자, 그래서 세력이 비슷한 두 개의 기단이 오랫동안 한 지점에 머물게 되는 곳.
알지? 그래서 바로 이것을 뭐라고 한다? 정체전선이라고 한다. 자, 대표적으로 우리나라의 장마전선이 여기에 해당이 돼. 그래서 두 기단의 성질이 세기가 비슷해서, 세력이 비슷해서, 자, 어느 특정 지역에서 오랫동안 머물면서 위아래 왔다 갔다 하면서 오랜 기간 동안 한 달 가까이 비를 내린다는 거지. 장마전선이 바로 대표적인 정체전선이야. 자, 요 기단, 그래서 여기 모양을 잘 봐야 돼, 모양을. 자, 이해됐지? 자, 그래서 한랭전선하고, 자, 온난전선을 이제 비교할 거예요. 자, 한랭전선은 차가운 공기가 빠르게 이동하는 거야. 그래서 빠르게 이동하면서 만나는 요게 전선면이 생기지. 그러면 한랭전 일로 가니까 어떻게 돼요? 얘는 자, 이런 식으로 나올 거란 말이에요. 자, 그 빠르게 이동하니까 따뜻한 공기도 어떻게 돼? 빠르게 상승한다. 자, 빠르게 상승함으로써 어떻게 된다? 구름이, 자, 이렇게 해서 저군형의 구름이 만들어지는 거야. 그러면 기단은 이동 방향 이쪽이기 때문에 여기가 기단의 앞쪽이고 여기가 뒤쪽이에요. 알지? 자, 그러면 요 두 기단이 만나는 면이 뭐라고 그랬어? 전선면이라고 그랬지? 자, 전선면은 어떻게 돼요? 기울기가 급하게 돼요. 기울기가 커요. 굉장히 가파르게 돼 있어요. 자, 그래서 구름이, 자, 따뜻한 공기가 빠르게 상승하면서 저군형이 되고요. 그럼 여기가 전선 앞이니까 비는 어떻게 돼요? 전선 뒤에 좁은 지역에서 뭐가 내린다? 소나기성 비가 내린다. 좁은 지역에. 자, 이동속도. 찬 공기가 빠르게 움직이니까 빠르지. 그치? 자, 그러면 나는 여기 있어. 자, 여기 있으면 여기는 온난 전선, 따뜻한 공기가 기온이 높지. 근데 한랭 전선이 이렇게 이동할 거야. 그 나를 통과하면 나의 기온은 어떻게 돼? 그렇지. 그 통과 후에 기온은 낮아지는 거야. 통과 후에 기온은 낮아진다. 자, 이것이 한랭 전선. 그럼 온난 전선은 뭐냐? 찬 공기가 있는데, 자, 이제 요걸 이쪽으로 당길게. 자, 찬 공기가 거의 정체 상태로 가만히 있어. 자, 따뜻한 공기가 천천히 느리게 이동하는 거예요. 그러면 찬 공기가 여기에 정체되어 있기 때문에 만난 요면이 전선면이 돼요. 그러면서 천천히 완만하게 타고 천천히 상승하니까 구름은 뭐가, 어떤 구름? 층을 이루는 충운형이고요. 자, 이쪽이 이동 방향이기 때문에 전선 앞에 보면 동글베이가 이렇게 돼 있다. 맞니? 네. 그치? 그래서 자, 여기에 전선 앞에 넓은 지역에서 뭐가 내린다? 지속적인 비가 내린다. 기울기는 완만하고요. 자, 따뜻한 공기가 느리게 움직이기 때문에 온난 전선 자체가 느리게 이동합니다. 자, 내가 여기 있어요. 비 오네? 춥고 비 와. 근데 전선이 통과했어. 따뜻하고 맑은 날씨가 되는 거야. 그래서 통과 후 기온은 낮아지고 날씨는 맑아진다. 자, 얘는 여기 날씨가 어떻게, 기온이 낮아지고요. 자, 어떻게 돼요? 흐려지고 비 온다는 거죠. 높아진다는. 그러니까 통과 후, 그러니까 기온은 높아져야지. 날씨는 맑아지고. 낮아진다고. 아니야, 맑아지고 기온은 높아진다. 그래서 이 전선의 방향과 앞뒤를 좀 구분해 줘야 돼. 이게 한랭 전선, 온난 전선. 고기압하고 저기압이야. 이제 아까 잠깐 설명했지만 고기압, 저기압은, 자, 저기압은 상승 기류입니다. 고기압은 하강 기류예요. 그래서 저기압은 상승 기류. 공기가 상승하고 고기압은 하강 기류. 자, 그러니까 바람이 모여버리죠. 공기가 모이죠. 그래서 공기가 많기 때문에 자, 압력이 높아. 얘는 공기가 적기 때문에 자, 압력이 낮아요. 알지? 그래서 지표면에서 고기압에서 저기압으로 바람이 이렇게 불어. 자, 그러면은 자, 이 저기압은 주변보다 기압이 낮아야 돼. 자, 고기압은 주변보다 기압이 높단 말이야. 알지? 그래서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상승하기 때문에 구름이 만들어져서 자, 비가 오거나 흐린 날씨. 자, 고기압 하강 기류니까 단열 팽창. 그치? 그러니까 기온이 오히려
자, 여기가 내려가니까 어떻게 돼요? 단열 팽창이 압축이야. 단열 압축, 온도 올라가지 구름이 만들어지잖아. 그래서 맑은 날씨. 자, 그런데 이게 지구가 자전하잖아. 그러니까 자전하기 때문에 바람이 지표면에서 불어 들어오는 방향과 불어 나가는 방향이 이렇게 직선으로 나가는 게 아니란 얘기야. 지구가 이렇게 돌고 있기 때문에, 반시계 방향으로 돌고 있기 때문에. 시계 방향이랑 시계 반대로.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은 간단해. 자, 일로 가면 상승, 일로 가면 하강이야. 네. 자, 상승이지? 네. 상승이지? 그러면은 어떻게 돼? 요렇게 감겨서 들어온다. 상승하는 기류는 오른쪽으로 싹 잡으면 이렇게 감겨서 들어온다. 자, 이렇게 될 거야. 이런 식으로. 그럼 하강이 요거지. 하강이면 어떻게 돼?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나갑니다. 물론 뭐 시계 방향, 자, 반시계 방향 이렇게 얘기했지만은 우리가 그냥 이렇게 가요. 자, 저기압은 상승하니까 바람은 이렇게 불어서 나가는구나. 이렇게 불어서 이렇게 나가는구나. 고기압은 하강이니까 어떻게 이렇게 나가는구나. 자, 저기압은 이렇게 하니까 이렇게 들어오는구나. 그래서 이렇게 하니까 어떻게 이렇게 들어오죠? 자, 얘는 이렇게 내려오니까 이렇게 나가겠지? 자, 오른손 하나 가지고, 자, 앞으로 우리가 전기에서 이 오른손 요거 가지고 모든 걸 다 설명할 거야. 알지? 자기장의 변화가 생기면 전기가 생기고, 전기가 흐르면 주변에 자기장이 생겨. 그것도 모두 다 이걸로 다 표현할 거야. 요걸로 표현할 거야. 똑같은 거. 그러니까 하나로 다 하자. 바로 이런 식으로. 그래서 요런 식으로 해서 고기압, 저기압인데, 이거는 지금 북반구 기준이다. 북반구. 자, 남반구는 어떻게 될까요? 반대입니다. 남반구는. 그래서 남반구는 반대로 고기압이면은, 자, 어떻게 돼? 이렇게 돼버려요. 이런 식으로. 자, 저기압이면은, 자, 반대로 어떻게 돼요? 이렇게 들어와요. 자, 이게 아니란 말이에요. 알겠지? 네. 자, 그래서 이게 방향이 반대가 돼버려. 남반구, 북반구. 그래서, 아, 남반구는 북반구하고 반대구나라고 생각하고, 북반구 하나만 딱 우리가 기억하고 있으면 돼. 그래서 오른손, 요거만 딱 기억하고 있으면 된다. 알겠지? 네. 자, 다음. 헤헤, 이거. 온대적이야. 자, 온대저기압은 어디에서 만들어지냐면 중위도 지역이야. 자, 우리 북반구 기준 갈 거, 북반구. 네. 중위도 지역에서, 자, 고위도에서 내려오는 차가운 기단과 저위도에서 올라오는 따뜻한 기단이 만나겠지. 그래서 차가운 기단과 따뜻한 기단이 만나면은 한랭 전선과 온난 전선이 만들어진다. 지역에 따라. 자, 그래서 한랭 전선과 온난 전선이 어떻게 되냐면 서로 붙어서 만들어져요. 붙어서 만들어져요. 붙어서. 자, 그러니까 여기가 저기압 중심이라면, 자, 요런 식으로 해서 이렇게 붙어버린단 말이야. 그러면은, 자, 여기가 이제 온난 전선, 앞쪽이 온난 전선, 자, 뒤쪽이 한랭 전선. 자, 이렇게 될 거란 말이야. 그래서 앞에가 온난 전선, 뒤에가 한랭 전선. 자, 이렇게 될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요렇게 된다면, 중위도 지역은 바람이 무슨 바람이 불이? 자, 적도에서, 자, 내가 했잖아. 헤들리, 페렐, 극순환 설명해 줬지. 헤들리는? 헤들리 순환. 헤들리 순환. 헤들리 순환. 자, 여기가 요렇게 해서 적도 쪽으로 해서 30도, 60도, 90도. 여기가 헤들리 순환, 페렐 순환, 극순환. 아, 네. 자, 요렇게 바람이 요렇게 분다고 그랬잖아. 그치? 그래서 얘는 북동에서 부는 북동 무역풍. 자,
자, 얘는 무슨 풍? 서쪽에 치우친다고 해서 편서풍. 얘는 극동풍. 자, 요렇게 우리가 분다고 했잖아. 그러면은 온대 저기압은 중위도 지역이야. 저 여기에서 편서풍 지대란 말이야. 그러니까 바람이 이렇게 불잖아. 그러면 결국 뭐야? 서쪽에서 동쪽으로 부니까 이런 온대 저기압도 어떻게 돼요? 서에서 동으로 분답니다. 그래서 이걸 잘 봐야 돼. 지도 주어지고 우리나라가 여기 있어. 근데 온대 저기압이 여기 있단 말이야. 그러면 시간점 얘는 어떻게 돼? 우리나라 이렇게 지나갈 거란 얘기예요. 시간이 지나서 왜? 서에서 동으로 이동하기 때문에. 그러면 자, 요렇게 되겠지. 자, 온난 전선과 한랭 전선의 구분을 잘 해줘야 된다. 자, 온난 전선 요 앞쪽에 넓은 지역에서 어떻게 돼요? 넓은 지역에서 가랑비가 내립니다. 자, 앞쪽은 따뜻해요, 차가워요? 좀 따뜻해. 그렇죠? 그래서 온도가 자, 이게 높은 온도지. 그치? 자, 여기 한랭전선이야. 그럼 한랭전선 뒤쪽에는 좁은 지역에서 소나기가 내린다. 그치? 그러면 온난전선의 앞쪽은 기온이 높아요, 낮아요? 낮아요. 그래서 자, 이거는 자, 기온이 낮다라는 거야. 자, 여기는 그러면 뒤쪽은 기온이 높다가 되죠. 그치? 자, 그러면 여기가 비 오고 여기가 비 오니까 여기는 어떻게 돼요? 맑은 날씨가 되겠죠. 그치? 그리고 자, 요 따뜻한 공기가 어떻게 돼? 응? 자, 따뜻한 공기가 타고 올라가지. 이렇게 타고 올라가지. 얘는 따뜻한 공기가 완만하게 올라가지. 왜? 얘가 빠르게 밀어버리니까 완만하게 올라가지. 그치? 그래서 요 가운데는 맑은 날씨고 온도가 높단 말이야. 그치? 자, 그래서 이렇게 되고, 그러면 여기에는, 자, 이쪽에는 어떻게 돼요? 온난 전선이니까 찬 공기를 따뜻한 공기가 천천히 타고 올라가잖아. 그 앞쪽에는 찬 공기가 있니? 따뜻한 공기가 있니? 찬 공기가 있으니까 앞에는 낮은 온도란 말이야. 그치? 자, 찬 공기가 파고들니까 이 전선 뒤쪽은 기온이 높아, 낮아? 그렇지. 낮은 온도란 말이야. 그치? 그래서 얘는 상대적으로 높은 온도가 돼. 그래서 여기를 A점, B점, 자, C점이라고 할게요. A점, B점, C점. 아니면은 여기를 A라고 하고 여기를 B라고 하고 C를 여기라고 하자. 자, C. 그러면 A는 현재 어떻게 되니? 지금 현재 그치, 가랑비가 내려. 가랑비가 내려. 기온이 낮아. 층운형의 구름비 만들어져 있어. 자, B는 맑은 날씨에 온도가 높아요. 자, C는요, 지금 좁은 지역에 막 소나기가 내리고요, 추워요. 그치, 저군형의 구름이 생겨. 자, 그 다음 지금부터 이제 중요한 거 하나 할 거야. 여기가 중심의 저기압이다. 상승하잖아. 그럼 바람은 어떻게 분다고 그랬어? 요렇게. 자, 상승이니까 요렇게 불겠지. 그러면 얘는 바람이 이쪽으로는 요렇게 붑니다. 그쵸? 자, 얘는 바람이 이렇게 불 거예요. 얘는 바람이 이렇게 불 거예요. 자, 그럼 A는 무슨 풍이 부니? 어디에서 풍향은 불어오는 쪽이야? 불어가는 쪽이야? 아, 아니지. 그 편서풍 생각해봐. 편서풍. 서쪽이 동쪽인데 편서풍이야. 그럼 아, 서쪽에서 부는 바람이구나. 그 얘는 지금 어디에서 부니? 동서남북하게 되면 남과 동쪽. 그래서 여기는 A는 지금 남동풍이 불고 있단 말이야. 자, B는 바람이 이쪽 분다. 남쪽과 서쪽.
남서풍이에요. 자, C는 이쪽이에요. 아니지. 여기가 서쪽이고 북쪽이니까 북서풍이지. 그렇지. 그래서 우리 풍향을 좀 잘 따질 수 있어야 돼. 자, 전선이 지나갈 거야. 자, A점은 시간 지나면 이렇게 B점으로 가겠지. 네. 그럼 A점의 날씨는 어떻게 될까요? 기온이 올라가면서 맑아지고요. 네. 바람은 남동풍에서 남서풍으로 바뀝니다. 맞니? 네. 그치? 자, B점은 시간 지나면 어떻게 해야 되니? 서쪽 하늘에서 먹구름이 밀려와. 낮에 할때 온도. 먹구름이 밀려오면서 소나기가 내리고 기온은 낮아지고 바람은 남서풍에서 북서풍으로 바뀐다. 네. 이거 무조건 기억해야 돼. 문제 진짜로 잘 나와. 많이 나와 이거. 고등학교 가서도 지구과학 할 때 배울 거야 이거. 이거 빙글빙글 돌리면 모양 맞춰질 것 같은데 원래 다른 거. 응? 이거 이렇게 좀 이렇게 돌리면 얘가 이쪽으로 가고 얘가 이쪽으로 가고 이렇게 있어요. 응. 자, 지금 내가 적어준 이 그림이 굉장히 중요한 거야. 네. 요거. 이거 거의 완벽하게 이거 해야 돼. 네. 이거 완벽하게 해놔야 돼. 자, 그래서 바로 이제 요런 식으로 바람이 분다라는 거야. 요런 식으로 바람이. 자, 그리고 나서 이거를 이제 우리가 요렇게 나오기도 하고, 자, 그 다음에 이걸 이제 지표면에서 보면은 이렇게 되지. 자, 여기가 A점이야. 지금 여기 찬 공기 있고 찬 공기가 있고 따뜻한 공기 있지? 그럼 여기는 지금 현재 기온이 낮으면서 소나기가 내리고 있고 충은형 구름이에요. 그치? 그 다음에 자, 소나기다. 이슬비가 내리면서 충은형 구름이. 여기는 현재 어떻게 돼? 따뜻한 공기 있으니까 자, 구름 없죠? 맑고 따뜻해. 자, 이쪽은 한랭전선 뒤쪽에 좁은 지역에 지금 소나기가 내리고 적은형의 구름이야. 온도가 낮아. 자, 그래서 요 상태에서 자, 얘는 이렇게 이동하거든. 그럼 A는 여기에서 어디로 가니? 요 B자리에 간단 말이야. 그러면 여기에서 일로 가니까 기온은 올라가고 B는 멈추고 맑은 날씨가 되는 거야. 자, 바람은 자, 이거 무슨 풍? 남동. 얘는 남서. 남동, 남서, 북서풍. 자, 이렇게 외워두는 게 좋아. 남동, 남서, 북서. 남동, 남서, 북서. 자, 그러니까 바람은 남동풍에서 남서풍으로 바뀔 겁니다. 자, 그리고 나서 B 지점에 있는데 시간 지나면 어떻게 돼요? 이런 한랭전선이 이동하겠지? 그 한랭전선이 이동하면서 얘는 요 지점에 도달할 거야. 여기에 위치할 거야. 요 지점에. 요 자리에 있을 거야. 그러니까 어떻게 돼? 기온이 내려가고 자, 소나기가 내려. 자, 그럼 요 기준으로 여기가 서쪽이고 여기가 동쪽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서쪽 하늘에서 바다 보니까 서쪽 하늘에서 막 검은색의 먹구름이 막 몰려와. 빠르게 먹구름이 막 올려오더니 막 비가 내리면서 추워져. 그 바람은 남서풍에서 북서풍으로 바뀌어. 자, 이렇게 되는 거야. 풍향 관계. 자, 이해됐어? 그래. 바로 이제 이런 거야. 이거 문제로 참 많이 나오니까 이거 잘 봐야 돼. 자, 다음. 자, 우리나라 여름철하고 겨울철이야. 자, 우리나라에 영향을 주는 건 여름철에는 북태평양 기단이 영향을 줍니다. 북태평양 기단이 자, 이렇게 바람이 불죠. 계절풍. 그러면 바람이 부니까 여기가 고기압이죠. 그러면 이쪽이 뭐가 돼요? 저기압이 돼요. 그래서 여름철에는 자, 북태평양 고기압이 확장하면서 더운 날씨가 나타납니다. 그러면 남쪽이 고기압이고요. 북쪽이 저기압이에요. 그래서 여름철은 남고 북저가 돼요. 그치? 자, 겨울철에는 차가운 시베리아 기단이 불어온다. 그럼 여기가 고기압이 되고 그 이쪽이 저기압이 되는 거야. 그래서 겨울철에는 남저 북고야.
남쪽이 저기압이고 북쪽이 고기압이야. 네. 그리고 이 바람이 워낙 세다 보니까 고기압이 굉장히 넓게 형성이 돼. 그리고 여기 저기압이 되고요. 알겠지? 그래서 여름철과 겨울철의 기압 배치. 그러면 이거 하나만 기억하면 되지. 남고 북쪽. 여름철이 남고 북쪽. 그럼 겨울은 남쪽. 반대. 그치. 이렇게 돼야지. 자, 계절에 따른 일기도 볼게. 자, 일단은 봄하고 여름부터 확인합시다. 자, 우리가 봄에는 무슨 바람이 분다고요? 편서풍. 그래서 양쯔강 기단이 요렇게 분단 말이야. 자, 요렇게 분단 말이야. 그러니까 요렇게 불면서 뭐가 나타난다? 이동성 고기압. 이동성? 자, 아니. 그치. 이동성 저기압. 즉, 온대 저기압. 요거. 그치? 네. 자, 그래서 요렇게 얘가 나타나면 봄이구나. 자, 여름에는 어떻게 돼요? 남쪽이 고기압이고 북쪽이 저기압이죠? 그리고 가끔씩 여기 장마 전선이 나오기도 하고 이게 장마 전선이야. 그치? 그래서 장마 전선이 보인다. 자, 이 그림 보고서 계절을 구분할 수 있어야 돼. 그치? 그래서 이동성 고기압과 저기압. 자, 이동성 저기압이 생기니까 고기압도 움직이지. 어디서 어디로? 서에서 동으로. 편서풍의 영향으로. 됐지? 이제 가을 봅시다. 자, 가을에는 비가 거의 안 와요. 자, 양쯔강 기란 영향 받지만 전체적으로는 고기압이 많아. 그래서 이동성 고기압. 자, 이렇게 이동하는. 그래서 주로 우리나라 주변에 고기압이 많이 위치를 한다. 그래서 천고맙이라고 하잖아. 하늘은 녹고 맑은 하늘이니까 말은 살찐다. 이게 가을이고, 자, 겨울은 차가운 시베리아 기란에 의해서 어떻게 돼요? 고기압이 엄청나게 크게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자, 북쪽이 고기압, 남쪽이 저기압. 그치? 그래서 이런 식으로. 근데 보통은 시베리아 기란 이쪽으로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자, 보통 이제 북쪽이지만은 자, 이게 약간 서쪽에 치우쳐져. 그래서 서고 동저란 표현도 써. 그러니까 동쪽이 어떻게 바다니까. 우리나라를 보면은, 우리나라 이렇게 보면은 서쪽이 대륙이고 동쪽이 바다잖아. 남동쪽이. 그치? 그래서 서고 동저의 기압이 분다. 그래서 북서쪽에서 부는 바람. 자, 이거를 북서계절풍. 그 여름철에는 이렇게 보니까 뭐야? 남동 계절풍이네? 여름에는 남동 쪽에서 부는 남동 계절풍. 그래서 여름과 겨울은 북서 남동 계절풍, 여름에 겨울철에는 북서 계절풍. 시베리아 기단에 의한 북서 계절풍, 북태평양 기단에 의한 남동 계절풍이 분다.